지금 이제 참수를 주제로 그림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논하드린 그 리플리에는 이제 빠졌는데 또 참수하면은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 이야기가 또 빠질 수가 없어요. 이게 순서상 그 다음 주로 이렇게 넘어가 있는 건데 이야기의 맥락상 먼저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참수한 다윗, 이것도 또 참 많이 그려진 그림인데요. 왜 이렇게 그 끔찍한 다윗 이야기, 유디트 이야기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이 그려졌을까? 그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유디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적장을 지금 참수한 거거든요. 하나는 여성이, 하나는 남성이. 그런데 이 이탈리아의 그 피렌체 시민들은 오래전부터 그 다윗을 자신들의 그 수호 영웅으로 삼고 있었어요. 피렌체의 수호 영웅이죠. 수호 성인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수호 성인으로 삼았는데 또 수호 성인을 남성만 있으니까 뭐 거기에 걸맞는 또 여성 수호 성녀를 택해야 되는데 그게 누구였느냐면 유디트였어요. 그래서 남자는 다윗, 여성은 유디트. 이렇게 성서에 나오는 두 인물을 자기네들이 피렌체의 수호 성인들이다. 이렇게 이제 섬겨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의 그림들이 그 르네상스 피렌체를 중심으로 많이 그려졌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 다윗과 유딧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었느냐 하면은 정치적으로는 공화국의 상징이었고 그 공화국은 바로 피렌체 공화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공화국을 상징을 했고 종교적으로는 무슨 뜻을 갖고 있었느냐 하면은 바로 악을 물리친 선의 알레고리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디트와 다윗상이 여기저기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카라바조는 이 다윗이란 모티프를 아주 독특한 스타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다윗, 이 그림은 종교적인 알레고리는 악을 물리친 선이죠. 그런 알레고리와 자기 개인의 이야기를 섞어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화제거리가 됐던 것이죠. 종교적인 것과 자기 개인의 이야기를 섞어서 그린 겁니다. 이 그림은 언제 그렸냐면 바로 그의 말년 죽기 얼마 전에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그려지고 나서 얼마나 이 그림이 인기가 있었는지 벌써 이거를 흉내낸 복사품들이 벌써 나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려지자마자. 그만큼 이 그림이 아마 나폴리에서 그려졌는데 이 그림이 그려지고서는 바로 복사가 돼가지고 또 그려질 정도로 그림이 그려졌는데 여기를 보면은 여기서도 여기 이제 검이 있죠. 골리앗, 다비드. 이건 뭐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다비드는 어린 소년이고 골리앗은 지금도 그 골리앗 하면 거인을 얘기하잖아요. 그 골리앗을 돌판매질로 명중을 시켜가지고 이마를 적중을 시켜가지고 참수한 그런 다윗 나중에 왕이 되죠. 이걸 그린 겁니다. 성서에서 다윗은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성서에서 다윗은 용맹스러운 승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표현할 때는 아주 그냥 힘차고 아주 영웅이고 승자의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카라바조가 그린 이 그림에서 다윗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모습은 오히려 어떻게 보이냐면 뭔가 침울하고 연민에 찬 표정으로 그려졌습니다.
그 골리앗의 머리채를 들고 있는 그 표정이 아주 그 당당한 것이 아니라 그 유디트처럼 그 유디트의 그 표정처럼 뭔가 참 민망스러워하는 그런 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칼날에는 칼날에는 지금은 흐릿해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거기에 뭐라고 이렇게 써놓은 글씨가 있어요. 이니셜들이 남아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이제 판독을 하면은 뭐라고 적혀 있느냐.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미켈란젤로, 그러니까 이것은 미켈란젤로 카라바조의 작품이다 라고 쓴, 여기 보면은 여기 M, A, S, C, 뭐 E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글자는 좀 지워져서 안 보이고 어떤 글자는 남아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미술사학자들이 요거를 다 해석을 해봤어요. 그 해석을 해봤더니 그 문자를 무슨 문자, 그러니까 M자하고 H자가 대문자 M자하고 H자가 비슷해요. 흐릿하면은 이게 M인지 H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게 M자로 해석했을 때와 H자로 해석했을 때가 뜻이 좀 달라집니다. 근데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두 가지 뜻이 나오는데 이 칼날에 적혀 있는 뜻이 뭐냐면 미켈란젤로 카라바조의 작품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달리 해석을 하면은 겸손은 교만을 이긴다. 아주 전혀 다른 뜻이 됩니다. 겸손은 교만을 이긴다. 이 두 가지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 겸손은 교만을 이긴다라는 말은 누구의 말로 유명해졌느냐면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 명언으로서 잘 알려져 있던 내용이죠. 그래서 그것을 쓴 것이다. 자, 어쨌든 이것이 카라바조의 작품이다라고 해서 쓸 적에는 자기 사인도 된과 동시에 이 업보는 바로 나다. 내가 만든 오프스, 작품이다. 이걸 뜻하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은 이 카라바조가 어떤 인물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냐면 살인자 입장에서 그린 겁니다. 이거를. 그리고서 하나는 뭐냐면은 겸손은 교만을 이긴다. 이 뜻인데 이 경우는 뭐냐면은 그때 마침 이 그림을 그렸을 적에는 로마에서 무슨 소식이 들려오고 있었느냐 하면은 교황으로부터 곧 사면이 있을 것이다. 거의 다 됐다. 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고 이 그림과 함께 나머지 몇 가지 그림을 가지고 로마로 떠납니다. 근데 이 그림을 그렸을 때에 밑에다가 겸손은 오만을 이긴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교황한테 어떤 그 자기의 그 용서를 비는 그런 그 회개와 참회의 의미. 그 다음에 자기가 용서를 받아가지고 로마에 갔었을 때 뭔가 보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화가니까 그림으로밖에 보답할 게 없잖아요. 그랬을 때 자기를 구해준 여러 은인들, 이런 분들한테 뭔가 가서 자기의 그림을 고마운 표시를 해야 되겠는데, 이럴 때 이런 자기의 참회하는 내용의 그림을 그리면서 칼에다가 순교의 내용을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 칼은 누구를 죽인 거냐면 자기를 죽인 거예요. 왜 자기를 죽였느냐면 이 칼이 여기에 와 있잖아요. 뭘 뵌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누굽니까? 골리앗이잖아요. 이제 골리앗의 이 얼굴이 자기 얼굴이에요.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자기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이 칼로 지금 자기가 골리앗이야. 골리앗은 악을 의미하고 다윗은 선을 의미하잖아요. 신앙적으로는. 그런데 이 골리앗, 악인 자기죠. 도망자 신세인 자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얼굴은 또 누구냐면은 이 얼굴도 자기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도 자기 얼굴이고 골리앗도 자기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이중자화상이에요. 이중자화상. 그러면은 이때는 언제냐면은 어렸을 때잖아요. 이거는 지금 그 나이가 들었을 때고, 어렸을 때, 즉 죄를 짓기 전, 살인을 범하기 전에 자기 얼굴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아직 선의 세계에 있을 때죠. 그러면은 과거 죄를 짓기 전 선에 있었을 때의 자기와
골리앗으로서의 자기 둘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 골리앗으로서의 자기를 누가 죽였느냐? 과거에 그 선이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기의 죄를 자기 속에 있는 골리앗을 자기가 죽임으로써 나는 이제 나의 모든 죄를 죽였다. 자결한 거죠. 자결입니다, 일종의. 그런데 그 자결은 순계의 자결이죠. 죄를 죽이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칼은 이것은 내 업보다 이런 말과 혹은 아니다 그 뜻이 아니라 그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명언인 겸손은 교만을 이긴다 해서 자기를 죽임으로써 겸손해지고 용서를 받으려고 하는 사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이렇게 카라바조는 그 앞서서는 그 유디트라든가 살로메라든가 골리앗의 주제를 이렇게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순교와 용맹, 정의의 승리를 상징하는 검으로서 참수를 하는 장면을 그렸지만 카라바조는 거기에다 자기 개인적인 개인의 역사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알레고리화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카라바조는 얼마나 성격이 화급하고 다급하고 불같아가지고 사고를 많이 쳤는지 항상 그 법정에 불려 들어갔고요. 사고를 쳐가지고.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한 일들을 많이 벌였어요. 경찰한테 욕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자기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식당 종업원이 자기 무시했다고 접시를 집어 던졌다든가 뭐 이런저런 일로 해서 항상 이렇게 뭡니까 아주 그 경범죄로 뭐 이런 죄로 끌려 들어가면 또 인기는 많아가지고요. 거기 들어갔다 하면은 또 빼주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들어가면 다 빼줍니다, 또. 근데 친구들도 많았는데 친구가 하도 층이 많아가지고 그냥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서민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위 간직 추기경이라든가 특히 추기경 팬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까지 아주 층이 다양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는 일도 여러 스타일로 다 도와줬고요. 그림을 한 번 그리면은 한 2주 동안 그림 그리면은 보름은 놀아요. 그림을 또 엄청 빨리 그려요. 다른 사람들은 밑그림을 그리고 그거를 점검을 해서 조금씩 고쳐가면서 크게 그리거든요. 근데 카라바조는 바로 그려요. 그러니까 빨리 그리죠. 그리고 카라바조 그림은 뒤가 어두운 게 특징이에요. 이 그림도 보면은 뒤 배경이 어둡잖아요. 근데 이 카라바조 앞에 사람들은 다 그림을 그리려면 어떻게 그렸느냐 하면은 뒤를 밝게 그렸어요. 이 배경이 밝아요. 그렇게 그렸는데 카라바조는 거꾸로 그린 거예요. 배경을 어둡게 그렸어요. 그러니까는 참 신기한 거죠. 왜냐면은 그런 그림을 처음 보는 거예요. 그림을 보면 다 뒤가 밝아야 되거든요. 근데 뒤가 어두워요. 아까 그 유디트도 뒤 배경이 어두웠음을 기억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원로화가들이 봤었을 때 어떻게 그림을 저렇게 어둡게만 그리냐, 뒤가 어둡게만 그리느냐. 근데 젊은 작가들이 봤었을 적에는 그게 또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뒤는 어둡고 마치 스포트라이트를 연극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딱 비켜준 것처럼 일부분만 밝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리고 뒤는 어둡게 하다 보니까 빨리 그리면은 아무리 재능 있는 화가라도요, 아무리 재미있어도 빨리 그리다 보면 형태가 틀릴 수가 있어요. 형태 틀린 건 다 어둠 속으로 다 지워버려. 그러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에만 조금 살려주는 거예요. 형태 틀린 것도 다 뒤로 들어가고 없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둡게 그리는 게 유행이 됐어요. 그 유행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유행되다 못해 이름이 붙여져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스타일이, 양식이 생겨버렸어요, 아예. 그것을 떼네브리즘이라고 그래요. 그 양식 자체를. 우리가 사진을 찍던 무대, 그 카메라에서 무대를 어둡게 하고 밝게 하던 뒤를 어둡게 하고, 인물을 이렇게 밝게 하는 스타일의 그림은 이 사람이 원조예요. 그걸 떼네브리즘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쫓아해서 카라바조 풍의 그림들 해가지고 카라바지즘이라는 이름도 나왔어요. 렘브란트니 이런 사람들이
다 이 까라바지즘의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고요. 이 그림을 한창 이렇게 그리고 있었을 때 여러분들 루벤스라는 화가는 많이 들어봤죠. 그 루벤스가 이 로마에 유학을 와 있었어요. 그럴 때 이 까라바조의 그림을 직접 봅니다. 직접 보고서는 상당히 그 충격을 받고 마음에 들어 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그 복사도 해봅니다. 얼마나 마음에 들면은 그걸 복사를 합니까? 복사를 하고요. 까라바조가 알다시피 도망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도망 다니면서 그린 그림들이 로마로 흘러 들어가가지고 여기저기서 그림들을 삽니다. 그랬다가 급하면 그림을 팔기도 하죠. 근데 언제 그림이 팔리냐면요. 까라바조는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은 성스럽게 그리질 않고 성인을 그려도 그냥 일반인들처럼 그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그림을 부탁을 해요. 그럼 교회 그림이 되게 내용이 성모 마리아나 이런 신화가 아니라 성서 이야기잖아요. 이제 한 번은 성모 마리아를 그려달라고 그랬어요. 성모 마리아의 승천. 성모 마리아가 이제 죽은 것을 그려달라고 그랬는데 그걸 그리면서 성모 마리아를 그리면서 실제 모델을 이 사람은 또 실제 모델을 이렇게 보고 그렸어요. 현실감 있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델이 그렇게 흔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죽은 마리아 모델을 하려니까 어느 걸 해야 되냐면은 그때 어느 그 로마에 어느 한 창녀가 강에 빠져 죽은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건져내니까 물에 빠져 죽었다 나왔으니 몸이 얼마나 퉁퉁 불어가지고 볼품이 없겠어. 근데 딱 죽은 사람을 그리려니까 그걸 모델로 해서 그린 거예요. 마리아가 죽은 모델, 물에 빠져 죽은 창녀. 그 모델이 돼서 그렸어요. 분위기는 아주 싸늘하죠. 근데 그 그림을 교회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철수를 시켰죠. 그러면 철수하자마자 그거는 어디로 나오냐면은 이제 매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매물로 나온 거를 루벤스가 딱 보고서는 루벤스는 자기가 거기에 자기가 거기에 유학을 온 입장이잖아요. 근데 유학을 왔는데 자비로 온 게 아니라 거기 만토바 궁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궁정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그 공작 미술 고문으로 있으면서 후원을 받으면서 있었거든요. 근데 이 그림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든지 그 공작한테 허락도 안 받고 무조건 자기가 그 작품을 사와 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얘기했어요. 이거 내가 지금 무조건 허락도 안 받고 하도 급해서 딴 사람한테 팔려나갈까봐 내가 먼저 일단 샀다. 이 그림에 대해서는 묻지도 말고 일단 공작께서 사둬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까라바조 그림을 살 정도였어요. 근데 그 그림이 지금 루브르 미술관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안 거예요. 이 루벤스도, 어린 루벤스도 저 그림이 좋은데. 그래서 이제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거는 뭐냐면 머리카락이 아니라 이 그림을 그리기 직전에도 또 한바탕 했어요. 그래서 항상 칼을 차고 다녔거든요. 칼을 차고 다니다 뭐 툭 하면은 또 싸우는 칼싸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고수를 만났나 봐. 여기에 상처를, 이제 칼이 여길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뻔했어. 또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다 왔는데 이 그림을 그릴 때 그 상처가 아직 안 아물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아무리 자기 얼굴을 그린다고 그래도 굳이 그 남은 상처를 꼭 그릴 필요는 없잖아요. 화가들이 자기 얼굴 자화상 그릴 때 꼭 다 안 그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또 그렸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이 까라바조의 그 성격이 나온 거예요. 자기는 미화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 나는 그리지, 참 보기 좋으라고, 미화시켜서 거짓말 꾸미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고전주의의 기본 정신이 그거거든요. 꾸며라. 미완성된 거를, 불충분한 거를 완전한 것으로 꾸며 그리는 것이 예술가의 의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까라바조는 아니다. 있는 그대로를 그리는 것이 나의 의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바로크의 그 아버지, 바로크의 시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전주의하고 반대다. 이런 뜻에서. 자, 이렇게 해서 참수라는 그림을 놓고서도 이렇게 자기의 그 신앙심, 알레고리,
이런 걸 넣기도 했고 정치적인 의미, 종교적인 의미 이런 것으로 사용이 됐고 이때의 검은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 등을 설명을 했습니다.